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서비스나우, 티커, NOW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네, 요즘 AI 시대라고 해서 다들 뭐 챗GPT, 제미나이 이런 화려한 AI 모델 자체에만 막 열광하잖아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 모든 AI들을 뒤에서 조용히 조율하고 통제하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우령 체제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 그게 바로 서비스나우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서비스나우는 스스로를 21세기를 정의하는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불러요. 와우, 21세기를 정의해야 한다. 자신감이 정말 대단한데요? 과연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쵸. 현재 이 회사를 이끄는 빌 맥더머 CEO의 입지전적인 스토리가 담긴 심층 인터뷰부터 가장 최신인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자료, 그리고 또 있죠.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직접 다루는 현업 개발자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대 기업을 이끄는 리더, 빌 맥더머 CEO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서비스나우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이분 스토리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빌 맥더머슨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10대 시절을 동네 델리 가게, 그러니까 샌드위치 가게를 인수해서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직접 이야기하던데 도어 대시가 없던 시절에 배달을 시작했다고요. 맞아요. 근데 단순히 가게만 인수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업가 기질이 보였던 게 어떻게 하면 길 건너 세븐일레븐으로 가는 고등학생들을 자기 가게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가게 한편에 비디오 게임 룸을 만든 겁니다. 비디오 게임 룸이요? 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팩맨, 소행성 같은 아케이드 게임기들을 들여놓은 거죠. 와, 뭐랄까,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당연히 대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게임하려고 줄을 서서 자기 가게로 왔다고 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얻은 교훈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모든 것은 고객에 관한 것이다. 이 철학이 그의 커리어 내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록스 입사이라는 정말 드라마틱하더군요. 면접 당일에 집에 홍수가 나서 물이 4피트, 그러니까 거의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찼다고 하죠. 맞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냥 면접 포기했을 텐데 그는 달랐어요. 형이 그를 업어서 물에 안 젖게 차까지 데려다주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죠. 이야, 차에서 내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밤 제록스 직원 배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올 겁니다. 엄청난 자신감이란 그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결국 그 약속을 지켜냈고 이후에 SAP CEO 시절에는 더 큰 비전을 제시하죠. 네, 부임 첫 해 전체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향후 2년 안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겁니다. 와, 당시 임원들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지난 25분기 중에 24분기를 실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그야말로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조직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현실로 만들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건 정말 흥미롭네요. 본인이 CEO로 있던 거대 기업 SAP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도입했던 솔루션이라니. 그가 정확히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서비스나우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SAP는 수많은 인수합병으로 몸집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였어요. 네네. 문제는 인수한 회사들이 각자 다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인사 시스템, 재무 시스템, 고객 관리 시스템. 이게 다 제각각이니까 데이터는 흩어지고 부서 간 협업은 엉망이었습니다. 대기업병의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간단한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도 몇 주가 걸릴 정도였으니까요. 빌 맥더머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솔루션을 검토하다가 서비스나우로 발견하고 직접 도입을 결정한 겁니다. 직접이요? 네. 서비스나우의 단일 플랫폼 위에서 이 모든 복잡한 업무 흐름을 통합하고 자동화하는 걸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딱 깨달은 거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서비스나우를 21세기를 정의하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로 만들 수 있다. 이 비전을 품고 서비스나우의 CEO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CEO의 비전은 알겠는데
도대체 서비스나우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좀 더 쉽게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에 계속 나오는 워크플로우, 자동화라는 말이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핵심은 단일 플랫폼의 힘에 있습니다. 창업자 프레드 러디의 초기 비전이 특정 업무가 아니라 그냥 모든 종류의 업무 흐름을 자동화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어요. T-서비스 데스크요? 네, 노트북이 고장났어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같은 IT 관련 요청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아하. 처음에는 IT 부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앱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그 밑단에는 어떤 부서의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이 깔려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레고 블럭이요? 네, 기업의 IT, 인사, 고객 서비스, 재무 이 모든 부서를 똑같은 종류의 레고 블록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부서마다 각기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쉬워지고요. 그렇군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예전 방식이랑 서비스나우를 쓰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인사팀이 IT팀에 이메일로 새 직원 55시 노트북 준비해주세요 요청하고, 총무팀에는 자리 만들어주세요, 재무팀에는 급여 계좌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다 따로 연락했죠. 네, 상상이 가네요. 그 과정에서 누가 이메일 놓치거나 휴가 가면 업무가 그냥 지연되고 신입사원은 첫날부터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서비스나우에서는 인사팀이 신규 입사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 즉시 IT팀에는 노트북 지급 티켓이, 총무팀에는 자리 배정 티켓이, 재무팀에는 급여 등록 티켓이 자동으로 생성돼서 각 담당자한테 할당되는 거예요. 와, 관리자는 대시보드에서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추적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 즉 워크플로우로 자동화되는 겁니다. 와, 그 설명만 들어도 기업 담당자라면 안 쓸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렇게 모든 부서가 서비스나우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서비스나우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한번 도입해서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로 올려놓으면 다른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죠.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최신 실적 발표를 보면 고객 갱신율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100개의 고객사 중에 98개는 다음 해에도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미죠. 와, 98%? 확실히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높은 전환 비용 때문에 신규 고객들이 도입을 망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쓰면 영원히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서비스나우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IT 서비스 관리, ITSM처럼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분야부터 시작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게 유도하는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이고요. 아, 일단 발만 담그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3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면 최대 40%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해서 초기 도입의 심리적, 재정적 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하하,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못 나갈 거라는 자신감이네요. 그런 셈이죠. 정말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서비스나우가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AI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건 넘어서 AI 시대의 지휘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죠. 맞습니다. 빌 맥더머트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새로운 UI다. AI가 새로운 UI, 그게 무슨 뜻이죠? AI가 단순히 배경에서 작동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 자체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실제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에이전트 AI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에이전트 AI라. 그럼 기업 내부의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각자 일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 부서 AI랑 저 부서 AI랑 서로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요. 정확히 그 문제를 서비스나우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앞으로 기업 내부에 마케팅 AI, 영업 AI, 개발 AI,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생겨나면서 발생할 AI 대혼란, AI 케오스를 막는 게 목표죠. 어떻게 막겠다는 거죠? 서비스나우가 AI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요?
네, 자사의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만든 AI 에이전트까지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중앙 관제탑이 되겠다는 비전입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나우의 진짜 노림수는 단순히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기업들이 사용하게 될 수십, 수백 개의 제각각인 AI들을 한 곳에서 지휘하는 AI의 관제탑이 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서비스나우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서비스나우는 기업을 위한 AI 운영체제다. 젠스망이요? 네. 이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교통부 같은 대형 고객들이 자신들의 AI 거버넌스, 그러니까 AI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AI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나요? AI는 다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많지 않잖아요. 네. 나우 어시스트라는 AI 제품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AI 기능이 포함된 프로플러스 번들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어요. 50%나요? 그리고 단일 계약건으로 가장 큰 AI 계약이 무려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70억 원이요? AI 기능 하나만으로요. 대단하네요. 서비스나우는 2020년까지 이 나우 어시스트만으로 연간 계약 가치 ACV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성장세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장률, 수익, 대형 계약까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이네요. 이 정도면 투자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에 숨겨진 함정은 없을까요? 그렇죠. 시장이 놓치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일지 짚어봐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매출은 32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31억 2천만 달러로 훌쩍 뛰어넘었고 주당 순이익 EPS 역시 4.09달러로 예상치 3.57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 완벽하죠. 성장의 핵심 지표인 구독수익 성장률은 21.5%를 기록하면서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2%포인트나 상회했고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신규 계약을 무려 89건이나 체결했죠. 숫자는 완벽합니다. 근데 바로 그 완벽함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리스크는 바로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서비스나우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129배에 달합니다. 129배요? 네, 이건 시장의 기대치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걸 의미하죠. 조금의 실수나 성장 둔화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비슷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CRM의 강자인 세일즈포스 역시 ITSM, 즉 IT 서비스 관리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서비스나우의 핵심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기업들과의 자본력과 플랫폼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리스크. 저희가 자료를 찾다가 현업 개발자들이 모인 레딧 커뮤니티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현실의 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한 사용자가 올린 글인데 정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자기 회사는 사용자가 7만 5천 명인데 15년이나 된 낡은 서비스나우 시스템을 단 4명, 관리자 2명, 개발자 2명이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명에서 7만 5천 명을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개발자 두 분은 아마 10년은 늙어 보일 것 같습니다. 하하,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용자의 글에 달린 댓글들이 더 현실적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많은 기술 부채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자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다. 심지어 그건 악몽이야. 차라리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격한 반응도 있었죠. 여기서 기술 부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구독자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 부채를 쉽게 비유하자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집을 짓는 거요? 네.
당장 빨리 이사해야 해서 기초공사를 대충 하고 값싼 자재 쓰고 배선도 엉망으로 깔아놨다고 상상해보세요. 일단 집은 완성돼서 살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나중에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배선이 엉망이라 불가능하고 방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니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아,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나 임시방편 때문에 현재의 발전이 발목 잡히는 상황.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세계의 기술 부채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빌 맥더머 CEO가 그리는 거대한 비전, 예를 들어 최신 나우 어시스트 같은 AI 기능을 도입하고 싶어도 많은 기업들의 내부 시스템이 15년 된 낡은 배선처럼 엉망이라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서비스나우의 거대한 비전이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나와도 현장의 시스템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이 기술 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을 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나우는 빌 맥더머시라는 강력한 리더십과 다닐 플랫폼이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AI 시대의 지휘자 혹은 운영체제가 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숫자로 증명된 성장세는 놀랍고 특히 AI 컨트롤 타워라는 비전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100배가 훌쩍 넘는 살인적인 밸류에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같은 거대 경쟁사,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현장의 기술 부채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구독자 여러분은 서비스나우, NOW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기업용 AI 시장의 숨은 승자,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까요? 아니면 거대 기업들의 경쟁과 높은 기대감의 무게에 짓눌릴 위험한 거품일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한 기업을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